네, 오늘의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살 다자녀 아빠입니다. 부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적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구난방으로 최대한 많이 적어보겠습니다. 남들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아이들과 와이프를 위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용기를 냈습니다. 어려서부터 적금과 저축만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죽어라 돈을 모으기 바빴습니다. 대학교 때는 체대 나와서 남들 캠퍼스 생활에 취해 있을 때 안 하던 공부하면서 장학금 받고 평일에는 학교 끝나고 체육관 알바하고 주말에는 이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고 학교 등록비와 생활비를 같이 벌면서 일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던 중에 오피스텔부터 시작해서 첫째를 임신하고 오피스텔에서 술집과 담배 냄새 때문에 아이를 키울 공간이 아니어서 난생 처음 대출을 받아서 9천만 원짜리 16평 전세로 옮겼습니다. 저는 금융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전세자금 대출도 받으면 나쁜 빚이 돼서 어떻게든 갚으려고 악착까지 모아서 바보같이 대출을 상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자린고비 정신으로 대출을 갚기 시작하면서 안정을 되찾았었는데 둘째를 계획하던 중 뜻하지 않게 둘째가 쌍둥이가 됐습니다. 행복함은 잠시 있었지만 현실을 생각하니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쌍둥이를 출산해서 16평에서요 매매가 2억 7천짜리 현금 1억에 나머지 대출로 27평짜리 집을 매매했습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검단에 스마트시티가 들어선다는 말에 금융지식과 부동산 지식이 없었는데 새 아이를 키우다 현실이 막막했는지 누군가의 말만 듣고 검단 SK뷰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역시 호재는 호재일 뿐 스마트시티가 무산되고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을 엄청 내놓는 시기가 겹치는 바람에 검단이든 살고 있는 부천의 덕유마을이든 두 개 다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큰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검단 SK뷰는 1,000만 원 손해보고 팔았고 덕유마을도 내놓았던 상황에 다시 전세 18평짜리 설악 아파트로 이사오고 너무 슬펐습니다. 아이들에게 각자 방도 없이 한 방에서 자야 했고 계속 나락으로 가는 것인지 설악 아파트에서 괴한동에 있는 대진 아파트로 저층 아파트로 전세를 다시 오게 됐습니다. 지금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사는 게 맞을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3기 신도시가 온다는데 이걸 또 기다려보고 청약을 하는 게 나을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중학교 친구와 동업으로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200 정도 벌고 있고요. 네. 야간에는 우유 배달해서 40만 원 정도. 야간에는 우유 배달을 따로 하세요. 네, 그래서 그렇죠. 240만 원이고요. 편차가 심하지만 세후 240 정도 되고 인천 서구 청라에 직장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보험 일을 하는데 거의 요새는 벌이가 없습니다. 평균 13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두 분 합쳐서 한 400만 원, 370만 원 정도. 무주택이고 대출은 학원과 집으로 9천 정도 대출이 있고요. 아이가 셋이 있고 7살 남자아이, 둘째 셋째는 5살 딸 쌍둥이입니다.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고 현금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포함해서 1억입니다. 맞벌이 370만 원에 현재 자금은 1억. 네. 깔고 앉은 전세자금 포함해서 그렇고요. 아이가 셋이고 7살, 5살. 네. 내년이면 남자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분 사연을 읽을 때는 사실 제가 네. 읽고 그냥 지나갔었어요. 지나갔는데 네. 그 뒤쪽에다가 추가로 적어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이분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이가 셋이고 그러니까 월 200을 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부족하니까 네. 저녁 때 이제 우유 배달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되게 근데도 이렇게 마지막에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되게 시원하다고 이 사연 보낸 것만으로도 속이 좀 풀리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마음이 좀 그랬어요. 제가 좀 짠했고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드려보면 일단 자기 자본은 1억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1억도 이분 진짜 열심히 사신 거예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죠? 애셋을 키우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버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7, 8년 정도 사회생활 하신 것 같은데 그 1억을 모으셨다는 건 진짜 많이 모으신 거거든요. 아내분도 이제 보험일 하고 계시긴 하지만 월소득은 제가 이제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35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자기 자본 1억 1억에 월 350 그리고 5 식구 네. 이 상태에서 지출을 매달 100만 원은 남기셔야 돼요. 내 집 마련을 하실 거면. 지출을 100만 원 남긴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얘기죠? 지출하고 나서 월 남는 돈이 100만 원은 돼야 돼요. 아, 지출을 250 안에서 끊어야 된다. 그렇죠. 어. 근데 제가 보기에 역산을 해보니까 이분 네. 모으신 거를 보니까 네. 또 중간에 투자로 한 1000만 원 정도 또 잃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200에서 250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지금. 지금 현재도. 네, 그러니까 진짜로 많이 아끼시는 것 같거든요. 아, 모은 금액을 역산을 해보면. 해보니까. 네네. 그래서 한 매달 100만 원 정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출 상환을 2억까지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이게 네네. 근데 조금 빠듯하긴 해요. 빠듯하긴 한데 2억의 대출을 일으킨다고 하면 네. 주택은 이제 3억 정도를 예산을 잡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일단 집을 찾아보기 전에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청약 공부예요. 청약 공부. 네, 왜냐면 다자녀. 다자녀 특공이 되니까. 그리고 생활권이 인천이시기 때문에 가점이 좀 낮거든요. 네. 서울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청약 가능 도전할 수 있는 가점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인천에 또 이제 입주되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 분양하는 것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청약 통장 여기에다 내용을 안 적어 주셔가지고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일단은 다자녀 특공을 먼저 노리셔야 돼요. 근데 그건 있어요. 지금 자기 자본이 너무 적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자녀 특공 이거 되면 뭐해 어차피 분양 대금 치를 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일단 그건 나중 생각이고 일단 무조건 찾아봐야 돼요. 예, 무조건 찾아보고 되면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다자녀 특공을 먼저 공부하셔야 된다. 그게 되면은 그게 베스트거든요. 아, 그죠. 예.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분은 집을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걸 알아보시고 그게 되면. 함부로 사면 안 된다.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네. 여기 사연에 그걸 안 적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를 가정하면 3억의 예산을 갖고 집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도를 잠깐 볼게요. 네. 지도를 잠깐 보면 이분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 데는 여기 부천이에요. 부천은 저희가 몇 번 다뤘으니까. 네. 근데 괴한동은 이 1호선의 이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여기는 지금 범안동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쪽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괴한인데 여기 지금 대진 아파트 대진 여기 아파트. 거주를 하고 계신 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 안쪽보다 조금 더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열악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셋이랑 5식구가 지금 사시기에 좀 불편함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3억 정도로 집을 사실 수 있는 데가 부천에 있으면 너무 좋은데 네. 부천에 없어요. 아, 부천이 3억이 안 되죠. 방 3개짜리는 없어요. 근데 지금 5식구라서 방 3개는 돼야 되거든요. 네. 오래 사시려면.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셋에 다 어리잖아요. 네. 그럼 일단 1층이라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층 여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데 반달마을 성경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방 3개짜리예요. 보면 저층에 이렇게 2억대가 있어요. 근데 네. 3층보다 오히려 이제 1층 이런 거. 네. 네. 이런 거는 이런 데는 3억 이내로 집을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거를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제 하실 수 있는 건 뭐냐? 네. 만약에 이게 내가 대출이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여기를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은 이 부천역, 소사역, 요 역공역, 이 1호선 라인 쪽에서 여기에 계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보다 이 7호선, 1호선 사이 여기가 훨씬 환경이 좋아요. 아이들 학교 가기도 편하고. 네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목적을 가지셔야 되고 거기서 보실 때는 이 짧은 이
구역 안에서도 여기가 입지가 차이가 나나 봐요. 차이 나죠. 아. 이 1호선을 경계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입지 차이가 있어요. 네네네. 환경이. 그래서 아이들 자라기에는 이쪽이 좀 더 낫거든요. 네. 그리고 이 중에도 3억 이내로 매수하실 수 있는 중간층 아파트는 지금은 없어요. 방 중층은 3개짜리가. 없고. 근데 1층짜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네. 아 근데 너나이님 저희가 2억의 대출을 받는 게 조금 부담이 됩니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 일하고 계신 데가 여기가 청라거든요. 네. 여기가 맞아요. 이제 청라인데 청라에 보면 여기 인천 지하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가정동이 있고요. 이 위쪽에 이제 아시아 경기장 서구청역 이쪽이 있거든요. 네. 서구청역에 보시면 여기 연희 극동 늘 푸른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방 3개짜리가 방 3개짜리가 2억 초반에 매수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면 대출을 1억 정도, 1억 조금 더 일으키시면 네, 되기 네.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가셔서 남편분이 직장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실 수 있거든요. 이러면 네. 물론 나중에 뭐 시세가 올라가거나 이런 거는 부천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직장이 가깝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 지금 이제 우유 배달이나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데 네. 그 시간 동안에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기 사연자분께 제가 이거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그러니까 진짜 너무 열심히 사는데 네. 그 요령을 조금만 더 알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유를 배달을 하시는 게 그 직업이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저녁 때 몇 시간을 넣는데 한 달에 이제 40만 원 정도 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다른 거를 좀 배우시면은 지난주에 저희 왜 그 37세 서울연인처럼 네네네네. 뭐 스토어를 좀 배우신다거나 아니면은 투자 공부를 좀 하신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그거보다 좀 더 낮게 돈을 버실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시간을 처음에는 일단 시간을 좀 아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여기 2군데 정도를 옵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첫 번째 다자녀 상황이시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청약에서. 특히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물건 분양지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고 해당되면 무조건 청약 다자녀 특공을 넣으셨으면 좋겠다.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두 번째,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게 안 된다고 하면 3억을 한도로 해서 방 3개짜리 저층 집을 구하셨으면 좋겠다. 부천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천에서 직장과 가까운 거리에 방 3개짜리 2억 초반의 아파트를 매수하시고 부담을 줄이면서 그리고 나서 저녁 시간을 아끼신 출퇴근 시간을 아끼신 다음에 그 시간 동안 재테크나 다른 식의 그러니까 부업이죠. 네. 부업 같은 거를 통해서 소득 자체를 늘리셨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이제 커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열심히 사시는데 또 이제 또 부모님의 나이도 또 점점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지금 30대 초반이시고 또 건강하시니까 지금 시기에 다른 파이프라인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네. 그거를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거 진짜 애가 셋이라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애가 셋을 키운다는 거는 장난 아니겠죠. 그러겠죠. 근데 이 아내분도 그러니까 벌이를 늘려야 되니까 지금 장난 아닌데 아내분이 보험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보험 설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도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너나님이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무조건 저녁 때 붙어요. 저는. 어. 왜냐면 어디에 붙는다고요? 인천에.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천은 급등과 급락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네. 부천에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부천은 지금까지 1992년, 93년에 신도시 조성될 때 입주하고 나서 집값이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많이 오른 적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 그냥 물가처럼 가는 거예요. 안정화되어 있는 지역. 네, 안정화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고민하시는 거면은 그냥 네. 사시는 게 맞아요. 다만 여기 내 집 마련 하시게 되면은 월 2억에 대한 대출, 그 매달 거의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상환하셔야 그죠.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빠듯해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빠듯하게 내 집 마련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네. 근데 인천 쪽에 가까워지면 이쪽은 입지나 이런 게 쪽으로 그쵸, 가면. 청라 쪽으로 네. 가면 남편분이 시간을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글이나 이런 데서 드는 느낌이 네. 아빠로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되게 많이 느껴져요. 저녁 때 네. 우유 배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진짜. 저는 이분의 피지컬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숨소리가 들렸다니까. 아, 막 그러니까. 내가 아빠니까 아, 밖에서 내가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읽을 때 그거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아셔야 되는 게, 이 말 해도 되나?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 잘 살 수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네. 이 자본주의 룰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신사임님 채널에 그 좋은 진짜 수도 몇백 개의 컨텐츠가 있잖아요. 좋은 컨텐츠가. 거기에도 진짜 수많은 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든 창업이든 다른 파이프라인 만드시는 거를 진짜 깊게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고 책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서점에 가셔서 다른 뭐 부업이나 이런 걸 다루는 책들 같은 걸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분 상황이고 바로 추가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면 저는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할 것 같아요. 한번 비단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쪽에 서라도 네.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이게 기회가 이거는 길지 않거든요. 이 해외 구매 대행을 아직 먹을 게 남아 있습니다. 이 방송 혹시 보신다면 해외 구매 대행이 지금 솔직히 제 채널은 이것저것 너무 많이 다루기 때문에 뭐가 지금 제일 돈이 되는지, 그러니까 자본금이 적은 상황에서 야간에만 시간을 낼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워요. 제 채널은 컨텐츠가 너무 여러 개가 올라오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이야기들이 이것저것 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제 친구도 지금 하고 있고 유튜버 중에 서과장 잘 나가는 서과장님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을 좀 가서 보시고 저랑 아무 관계 없는 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해외 구매 대행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준비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건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죠. 네, 그건 거의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네. 걸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자본금이 들어요. 없는 상황이라면 네, 해볼 네. 만합니다. 네. 네.